106쪽의 현명주의입니다. 요즘 복습은 잘 되고 계세요? 복습하셔야 돼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 좀 시간 좀 이렇게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남는 시간에 복습하면 복습 못 해요. 먼저 복습하고 다른 시간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주도 좀 줄이셔야 되고요. 드라마도 좀 줄이셔야 되고. 이제 뭐 응팔도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어남류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흥분하지 마시고, 예. 잘 보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복습이 잘 안 되면 나중에 5월 달 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지금 좀 힘드셔도 지금 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지나고 나면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항상 복습하실 시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복습하신 다음에 이제 다른 걸 좀 하시더라도 꼭 복습하셔야 돼요. 뭐 2차는 복습은 뭐 크게 안 하셔도 2차 수업은 반드시 들으시라고 했어요. 수업은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한 5월 정도 전까지는 1차 위주로 복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1차라고 하면 두 과목이 있잖아요. 민법하고 개론이 있죠. 그럼 뭐 굳이 둘 중에 뭘 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 굳이 물으신다면 뭐겠어요? 민법이죠. 제가 담당해서가 아니라 그래요. 진도 나가죠. 현명주의 볼게요. 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자, 일단 확인하실 점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그 권한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권한을 넘어가면 무권대리니까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권한 내에서고요.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걸 이제 소위 현명주의라고 해요. 내법률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다라고 표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권한 내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데 직접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대리인에게 갔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라 직접 대리. 직접 대리. 자,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 항의 의미는 뭐냐면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으니까 의사표시한 사람이 대리인이요. 제3자예요. 제3자 상대방이라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한 걸 대리인이 받는 거니까 이건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야. 그러니까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효력은 직접 본인에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수동대리도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이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현명을 해야 합니다. 현명.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현명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라는 걸 의미해요. 본인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조심하실 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익하고는 상관없고요.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지 꼭 본인에게 이득이 돼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현명주의가 모든 대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행위. 그러니까 상행위는 이제 상거래를 말하는데 뭐 대량적으로 반복되는 상행위를 할 때는 일일이 현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럼 어디 뭐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물건 사면 판매원이 현명해야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백화점 대리 누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요구되지 않아요. 또 일상가사 대리. 일상가사 대리 이런 것들은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일상가사 대리란 말이 나왔는데 요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서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인정이 돼요. 요거 법정 대리일까요? 임의 대리일까요? 그래서 임의 대리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권. 좀 부부끼리 대리권 수여 같은 거 안 해도 인정이 돼요. 어디서 정해놨기 때문에. 법률이 법정 대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스포츠 중계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고요. 대형 TV를 할부로 사와놓고 할부 대금을 안 내요. 그러면 아내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요, 그렇죠? 서로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나 아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 도박한다고 돈 빌려 와서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배우자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건 안 갚아야 돼요, 그렇죠? 뭐하고 관련되는 것만
가사 생활과 관련되는 거에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고요. 그럼 이때 일상가사 대리권은 법률혼 부부에게만 인정이 될까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이 될까요? 이건 사실혼에도 인정이 돼요. 사실혼 부부에게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건 뭘 안 한 거예요? 혼인 신고를 안 한 거죠. 사실혼은 엄밀히 말하면 혼인일까요? 아닐까요? 사실혼은 혼인이에요. 관습법상 인정되어 오던 혼인이 사실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혼은요, 그거랑 달라요. 예를 들어 어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서 한때 같이 동거한다. 이건 사실혼 아니에요.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혼인의 실체가 있지만 뭘 안 한 거, 신고를 안 한 게 사실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혼 부부도 가사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런 거 현명할 필요가 없어요.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이 되고, 그리고 현명할 때는 방식의 제한은 없습니다. 물론 보통은 갑의 대리인 을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보통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나 대리인이야 라고 말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상대방이 을이 대리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방식의 제한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의뢰하는 사람이 현명을 안 하고요. 계약서에다가 자기 이름만 딱 적었대요. 그럼 자기 이름만 적었다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가 될까요? 자기의 법률행위지 대리가 아니에요. 뭘 안 했기 때문에. 현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계약서에다가는 대리인이 자기 이름만 적었는데 본인이 써준 위임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본인이 써준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건 자기 법률행위일까요? 대리행위로 인정할까요? 인정해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이름만 쓰면 이건 어떻게 될 거냐? 자, 115조를 볼게요. 일단 107쪽에 판례가 있는데 판례 1번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판례 1번에 굵은 글씨에 뭐라고 되냐면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뭘로 인정한다고 했냐면 대리행위예요. 대리행위. 남의 거 팔아먹는 게 아니라 대리행위로 인정하고, 자 115조를 보면 115조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전조 제1항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죠. 자, 일단 현명하지 않고 법률행위라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추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라고 돼 있어요? 본다. 그러니까 이제 간주 규정은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의미는 비슷하죠. 추정이나 간주나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강도의 차이가 있어요. 추정과 간주 중에서 어감상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세요? 간주예요. 간주. 그러니까 뭐 시험범위 아니니까 구체적인 건 우리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추정된다는 것은 반대 사실만 제시하면 바로 깨져요. 근데 간주되는 거는 소송으로만 깨뜨릴 수 있어요. 훨씬 더 어떤 게 강한 거냐면 간주가 강해요. 이걸 우리 민법은 뭐뭐로 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간주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한테 강력한 책임을 지우는 건데, 그래서 현명을 안 한 다음에 얘가 나중에 현명 안 한 건 내가 착오니까 계약을 취소하겠다 이런 거 허용해 주지 않아요. 책임져야 돼요. 착오 취소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라는 게 통설이고, 근데 조심하실 점은 만약에 지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오해엑스예요. 언제나는 아니죠. 조금 전에 단서조항에서 얘가 현명하지 않았어도 효력이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언제라고 돼 있었어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효력은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에게, 갑에게 귀속이 됩니다. 조문 다시 한번 보세요.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병이 계약을 할 때 을이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지만 병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갑의 대리라는 사실을. 그럼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을한테 간다는 거예요? 갑에게 가는 거예요? 갑에게,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116조가 있죠. 116조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으로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자 누구를 표준으로 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합니다. 밑에 박스가 있죠. 뭐 이론 돋보기 해서 박스 있는데 별표 2개 해두세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대리행위 하자의 기준이 되는 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누가 하니까? 대리인이 하니까.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본인 갑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은 착오가 없었다. 그럼 을과 병이 계약을 했을 때 이 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본인 말은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 거는 유혹하는 지문이고요. 누구만 보라고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럼 예를 들어서 병이 본인에게 사기를 치고 대리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얘는 그냥 유혹하는 거고 대리인이 사기 당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보라고요? 대리인만. 그러면 만약에 상대방 병이 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비진이 표시예요. 비진이 표시. 자, 그럼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고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무효가 돼요. 근데 이 본인 갑은 이게 비진인 걸 전혀 몰랐어요. 선이 무과실인데 대리인은 비진임을 알고 있었답니다. 상대방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얘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본다고요? 대리인.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그냥 유혹하는 거니까 대리인이 어떤지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갑이 있고요.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자, 그러면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했죠. 근데 어떤 말이 들어가면 반사회적 무효예요. 저 병이 갑의 배신적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하면 반사회적 무효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병이 자기의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얘는 대리인이었고요.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었대요. 그러면 등기는 지금 누구한테 와 있을까요? 정, 본인한테 돼 있겠죠. 그러자 을이 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당신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한 거니까 그 등기를 말소하라. 그러자 정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몰랐다. 나는 시킨 적도 없고 우리 대리인이 그랬다는 건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전혀 몰랐다. 본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가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하라고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럼 앞에 한번 확인하고 가죠. 46쪽을 한번 보세요. 46쪽. 46쪽. 46쪽에 이번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혹시 늦게 오셔서 지난번 수업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일단 3번에 끝에 있다는 없다로 수정하시라고 했어요. 처음 오신 분들 3번에 3번 지문에 끝에 있다라고 돼 있죠. 없다로 바꾸세요. 자, 5번 지문 봅니다. 5번 이중매매 사례인데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OX. 틀렸죠. 본인 무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기준이니까? 대리인 기준이다라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이번에는 병이 부동산의 소유자, 얘가 매도인이었는데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자 있는 물건을 샀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 책임이 뭐였어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근데 하자 있는 물건을 산 다음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산 사람도 물을 수 있을까요? 모르고 샀어야 될까요? 몰랐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본인 갑은요,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지의 상태였고요. 대리는 하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는 부지의 상태였어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수? 자, 누구만 보라고요? 대리인. 예, 몰랐어요. 그럼 물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조심하실 점은 지금 기준은 다 누구라고 했냐면 대리인인데요.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그럼 얘한테 담보 책임을 묻거나 또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할 사람은 을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갑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기준이 되는 것이지 효과가 얘한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을 통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취소권, 해제권은 다 누가 갖는 거냐면 본인 갑이 갖는 거예요. 정리되셨죠? 그럼 뭐 지금 많이 다 팔레인데 많이 본 것 같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기준은 누구를 보여요? 대리인만 보면 돼요. 본인이 어쨌느냐는 볼 필요 없고요. 그래서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게 백사조라고 했어요.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죠. 그러면 백사조의 궁박, 이건 누가 기준이냐면 본인 기준이에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러니까 전부 다 대리인 기준인데 백사조의 궁박은 본인 기준이니까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궁박이라는 건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이 급박한 상황의 기준이 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본인이 기준이 된다. 그건 받으시고 그것도 확인하고 갈게요. 47쪽, 48쪽을 한번 보세요. 48쪽. 48쪽에 니은이에요. 맨 위에 니은.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 측의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 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전부 다 대리인인데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만 본인 기준이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이제 정리하죠. 그래서 지금 그 별표해 두시라고 했던 108쪽에 그 이론 돋보기 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지금 보신 사례예요. 다 대리인. 2번도 마찬가지. 착오에서 기준이 되는 자에 대한 사례 역시 대리인. 보시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에게 착오가 없는 경우 본인의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건 보는 거 아니고요. 누구 것만 보시면 돼요. 대리인. 자, 그럼 이제 2항을 보죠. 2항. 116조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1항과 2항의 차이점은요. 1항은 대리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한 건데 2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본인의 지시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 그러면 지금 이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데 대리는 지금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본인이 대리인한테 뭘 했냐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야, 대리인, 너는 묻지 말고 가가지고 병한테 그거 사와. 그래서 대리인이 모르고 샀대요. 그러면 뻔히 알고 있던 본인이 병한테 우리 대리는 몰랐으니까 너 책임져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킨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만 안 나오면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보면 된다. 자,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109쪽 계속 봅니다.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건 뭐냐면 첫째 줄 마지막에 줄 그어두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의 남용이라 한다. 그리고 밑에 핵심 다지기 제목에 별표 하나 해두세요. 대리권의 남용. 그럼 대리권을 남용했다는 건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뭐 있으니까 남용했겠죠. 그럼 항상 대리권이 남용되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제 뭐가 탁 떠올라야 되냐면 비진이 표시 단서 유추 적용이에요. 비진이 표시 단서. 107조랑 단서죠. 그럼 비진이 표시 단서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갑을한테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줘서 을이 예를 들어 A랑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 을은 대금 수령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까 봤죠.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 더 나아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연기해 줄 수 있죠. 그런데 A가 을한테 돈을 줬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돈을 받아가지고요. 본인 준 게 아니라 들고 도망갔어요. 처음부터 이거 들고 뛰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원칙 갑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책임 져야 되는지 져야죠. 자기가 대리권 줬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A가 갑한테 당신 대리인에게 대금 다 완납했다. 등기 달라고 했더니 갑이 우리 대리인이 돈 들고 도망갔으니까 돈 한 번 더 달라고 해요.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안 줘.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언제나 책임을 지라고 하면 얘도 좀 딱하니까 얘를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상대방이 갑의 행위가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책임을 본인에게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건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80년대 초반에 그 명성그룹 김철호 회장 사건, 명성그룹 사건이 있었는데 김 회장이 있었어요. 김 회장. 그 본인은 상업은행이었어요. 은행, 상업은행 해화동 지점이었고 지점장 대리가 있었는데 김 회장이 이제 그 지점장 대리한테 부탁을 해요. 돈 좀 끌어모아라. 내가 나중에 크게 한 방 쏴주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끌어모아요. 돈을 끌어모아서 은행으로 자기가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김 회장한테 빼돌린 사건이에요. 이때 이제 세상이 시끄러웠죠. 그때 당시에 빼돌린 돈이 1,000억 원이 넘었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은행 본인이 원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질 필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져야죠. 당연히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ABC가 얘 행위가 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근데 재판 도중에 이제 어떤 사실들이 밝혀지냐면 정상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돈을 못 끌어모으잖아요. 그래서 이 을이 자기한테 와서 입금을 하면 시중금리의 3배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금을 할 때는 암호를 대게 해요. 뻐꾸기, 뻐꾹, 쓱, 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통장도요. 수기식으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하면 남들이 볼 수 있으니까 입금하면 손으로 다 써주는 거예요. 뭐 첫 거래 감사합니다 이런 거부터 다 손으로 써줘요. 이런 방법을 통해 입금을 해왔다면, 그리고 이분들은 당연히 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게 판례. 왜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대리권을 남용하고 있다, 정상적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하면 뭐가 떠올라야 한다고요? 비준위 표시 단서. 비준위 표시 단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리인의 능력 117조가 있는데요. 별표 2개 두세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은 있어요. 잘 결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셋째 줄에 뭐라고 되냐면 대리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그가 행한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으로 행위할 수 있고 그 행위는 유효가 된다. 자, 이거 잠깐 볼까요? 갑이 본인인데 이 본인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요. 얘가 18살의 미성년자예요. 수권행위를 했는데 18의 미성년자다. 그래서 이 미성년자가 갑을 대리해서 갑소유 부동산을 팔아버리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얘가 나중에 사실은 제가 미성년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왜 취소할 수 없냐면 지금 나온 117조 때문이에요. 대리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대리 행위를 할 수 있고 대리 행위를 하면 그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 갑이 자기 대리인이 미성년자였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리 제한 능력자의 무리로 취소할 수 없겠죠. 완전히 유효한 거예요. 완전히. 우리 기초 입문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저는 대리인 필요하면 무조건 미성년자 쓴다고 했었죠. 미성년자 써가지고요. 잘하면 잘했어요 하고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못하면 어떻게 하고 취소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면 이건 완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어요. 재작년 시험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틀리게 나왔어요? 못하는 거예요. 완전 유효.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요 18살의 미성년자 을이요. 자기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증여해 주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 아파트를 A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18살의 갑에 대린 을이 자기 아파트를 파는 매매 계약을 했다면 요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여기서 매매 계약한 건 대리 행위예요, 자기 행위예요? 자기 행위로서 법률 행위를 했다면 일반 원칙에 따라 취소가 돼요. 근데 취소를 못하는 건 얘가 어떤 지위에서 했을 때 대리인으로 했다면 이 117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1번. 2번.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렇죠? 원칙이 무슨 대리예요? 각자 대리. 3번.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는 금지되지만 허락이 있으면 된다고 했죠.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대리권 남용하면 비준위 표시 단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효력이 없다는 거고요. 5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있다라고 했죠. 자, 오른쪽에 이제 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된다고 했냐면 본인에게. 그래서 괄호 2번에 보면 본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에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이고 부수적인 효과, 뭐 취소권,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것도 다 누구한테 간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가요. 자, 본인의 능력을 보면 대리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뭐는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의사 능력이고요. 의사 능력이면 무효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 줄 보세요. 본인은 행위 능력은 물론 의사 능력도 필요하지 않으며 법률 효과를 귀속받기 위한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된다. 뒷부분은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 효과를 귀속받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대리인이 하니까 본인은 의사결정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본인의 경우에는 의사 능력이 있을 필요도 없다. 그게 기본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3살 먹은 애가 있어요. 그럼 3살 먹은 애는 의사 능력이 없는 애예요. 근데 요 3살 먹은 애를 누가 대리해 주냐면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해서 자기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리는 지금 누구냐면 친권자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효과를 귀속받는 본인이죠. 그럼 3살 먹은 애가 의사 능력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지금 본인은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사람이면 돼요. 효과를 귀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대리는 뭐는 있어야 한다고요?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은 요구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가 나오죠. 복대리는 별표 하나만 해두세요.
괄호 1번에 복대리인의 의인데 첫째 줄에 줄 그어두세요.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113쪽에 핵심 다지기 표가 있어요. 표에다가 별표 2개 해두세요. 복대리인데, 그러니까 복대리의 정의는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대리인이 병이라는 사람을 자기가 뽑은 거예요.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리인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상대방 A와 법률행위 하면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대리.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이 있어요. 소송 사건이 하나 발생해서 소송 대리인을 하나 선임해요. 걔가 이제 을이라는 사람, 변호사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무지하게 잘 나가는 변호사예요. 바빠요. 그래서 요번에 사법연수원을 마쳤는데 일이 없어요. 요번에 사법연수원 마쳤는데 50%가 백수래요. 네. 사법연수원 이렇게 있잖아요. 사법연수원 졸업하면 예전에는 성적이 제일 좋으면 뭐 했을까요? 성적이 제일 좋으면 판사예요. 판사. 그 다음 성적은 검사였죠. 그래서 판사가 검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예, 성적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뭐예요? 나머지들은 임용 안 되면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 물론 이제 요즘에는 뭐 예전부터 성적이 1, 2등, 연수원 성적이 1, 2등인데 판사 안 하고 어디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펌이죠. 로펌 세잖아요. 페이가 연봉 세니까 일로 빠지고. 그 대형 로펌 뭐 김앤장 요즘 말 나오잖아요. 태평양 이런 데는 상위권 성적이 아니면 아예 안 뽑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빼고 이제 판사, 검사, 이제 변호사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요 중에 이제 일부는 이제 그 국영기업이라 국가기관 이런 데 이제 취업하기도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개업을 해야 되는데 개업하면 월세 내기도 요즘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변호사들이 뭐 한다고 나왔잖아요. 뭐 변호사가 중개 업무에서 지금 시끄럽죠. 그거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 안 되냐면 우리 판례에서 그 변호사들이 중개하고 보수를 받는 건 변호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탈법 행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들이 중개하고 보수 받으면 안 되니까 중개 보수는 안 받아요. 대신 그거 거래할 때 법률 자문해 준다고 자문 형식으로 보수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위기는 벌써 우리 공인중개사들 보시겠죠? 감히 우리 거를.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요즘에 변호사들이 힘들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놀고 있었는데 하나 떼주는 거야. 야, 이 사건 네가 좀 해봐. 그러면 얘가 대리인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복대리인이에요. 그럼 이 복대리인 형 고마워 이러면서 소송 업무를 수행하면 이 법률 효과, 승패소의 효과가 을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누구의 대리니까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비용도 당연히 누가 부담을 하는 거야? 본인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본인의 이름 이러면 안 돼요. 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본인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자기를 지칭할 때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본인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리에서 본인이라고 하면 얘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자기를 말할 때는 자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얘가 얘를 뽑을 때 얘를 지금 선임할 텐데 선임할 때 갑의 이름으로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뽑는 거예요. 자기의 법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임 행위라는 것은 선임 행위는 이게 대리 행위인지 아니면 대리인 자신의 행위인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선임행위는 대리행위일까요? 자기 자신의 행위일까요? 자기 자신의 행위.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대리행위가 되려면 뭘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써 있었네. 여기. 현명. 근데 얘가 얘를 뽑을 때 현명을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해요? 자기 이름으로 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자기 이름으로 하면 누구의 법률행위라고요? 자기의 법률행위고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 선임되고 나면 누구의 대리냐면 당연히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 이름 틀려요. 이런 거 없어요.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그럼 요 을이 임의 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하실 점은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일까요? 법정 대리인일까요?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면 이 복대리가 임의 대리냐 법정 대리냐? 뭐 했어요? 선임했어요. 선임에 의한 사람이면 얘는 무조건 무슨 대리야? 임의 대리. 얘는 법이 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본인의 무슨 대리가 되냐면 임의 대리인이 돼요. 법정 대리인,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결론,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임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복대리는 당연히 어디에 종속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존재에 의존한다는 건 뭐냐면 대리권이 만약에 소멸하면 복대리권만 남아요. 얘도 소멸하는 거예요. 당연히 소멸.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얘를 넘어갈 수 없어요. 범위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면 복대리는 그 권한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권법 가면 이런 거 볼 거예요. 전세권자가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부나 일부를 또 빌려주면 그거 우리 전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전세라는 건 어디에 구속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권이요. 그럼 전세권이 소멸하면 당연히 전전세도 소멸하는 거고 전세권의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전전세가 그거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범위 내야 돼요. 범위 내야 돼요. 마찬가지. 대리권도 복대리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거꾸로 복대리권도 대리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대리가 시험에 나오면 일단 요 기초 개념에서 출제를 하든지 아니면 선임 여부와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그 지금 112쪽에 120조, 121조, 122조 이렇게 법조문 나와 있잖아요. 그거를 정리한 게 113쪽의 그 표예요. 아까 표에 별표 2개 해두시라고 했고요. 그럼 조문 한번 볼게요. 120조.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법률 행위로 부여되었다. 임의 대리예요? 법정 대리예요? 임의 대리예요?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래 임의 대리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언제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자,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그러니까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을 했다면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자기 관리를 다른 사람 시켰으니까 사고 발생하면 책임져야 돼요. 무조건지라는 건 아니고요. 선임하고 감독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을 때만 지면 돼요. 근데 2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찍어준 사람을 선임한 거죠.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이 찍어준 사람을 선임했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는 져야 합니다. 그게 임의 대리고 자, 밑에 법정 대리 122조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 제한 없어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면 책임도 언제든지 져야 돼요. 무과실 책임 무조건 져야 되고요. 단서 조항에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전조 제1항이라고 하면 아까 선임 감독상의 책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되게 간단한 거고,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죠. 표 내용이니까 표만 확인하면 돼요. 필기하실 필요 없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언제 가능해요?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선임할 수 있다. 그래서 선임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에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과실이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실이 있을 때,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과실이 있을 때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인이 지명한 경우에, 본인이 지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본인이 지명을 했어도요, 불성실하다 또는 부적임자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다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임의대리에 관한 선임 여부와 책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얘가 임의대리이면 자기 마음대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뭐가 있으면 된다고 했냐면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조심하실 점은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둘 다 있어야 돼요? 하나면 돼요? 하나면 돼요? 만약에 질문에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과 및 이런 말 들어가면 틀립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한번 나오냐면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OX.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그때는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갖추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면 돼요. 자, 그래서 선임을 했어요.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근데 자기가 할 일을 다른 사람 시켰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무조건 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요. 선임하고 감독하는데 부주의한 사실이 있었다. 고의가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주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진다. 누가 누구에게? 대리인이 본인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대리인이 얘를 뽑았어요. 그럼 얘를 뽑을 때 선임하고 감독할 때 주의 의무를 충분히 기울여야 되는데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산상의 업무를 관리할 복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인상이 참 좋으셔 이러면서 선임을 했어요. 근데 선임하고 봤더니 다른 범죄도 아니고요. 횡령죄가 전과 5범이에요. 횡령죄가. 안 알아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범 되는 거예요. 네. 또 한 번 사고 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사고 치면 얘한테 손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선임할 때도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그 피해를 의리가백에 보상을 해야 한다.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고의 과실이 있을 때 하라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는 갑이 본인이 대리인 얘 좀 어때? 얘 좀 쓰지? 라고 병을 뭐 했냐면 지명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찍어주니까 얘를 선임한 거죠. 근데 얘가 사고 쳤대요. 책임져요? 질 필요 없어요? 질 필요 없죠. 본인이 찍어준 사람이니까. 근데 본인이 지명을 해줬는데 지명하고 봤더니 애가 상태가 영 안 좋아요. 무지하게 불성실하고요. 부적임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러야죠. 그죠? 본인한테. 통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하도? 해임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명한 사람을 선임했을 때는 무조건 지는 게 아니라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했을 때 책임을 져요. 둘 다 해야 돼요? 하나면 돼요?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할 때는 책임을 집니다. 몇 년 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본인 지명 시에 불성실 부적임함을 알면서 통지와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 하나여 책임을 진다. OX예요? 통지와가 아니라 통지나요. 그죠? 쪼잔하기는 그죠? 네. 원래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쪼잔해요. 근데 이게 나냐 와냐에 따라서 권리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법조문이 통지와라고 돼 있으면 하나만 하면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둘 다. 만약에 얘가 사고 쳤어. 근데 얘가 사고 치기 전에 통지는 했는데 해임은 안 한 거예요. 법조문이 와라고 돼 있으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통지만 했지 해임을 안 했잖아요. 근데 통지나라고 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대리라고? 전부 다 임의대리 관련이에요. 근데
법정 대리는 그런 거 없어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다면 책임도 언제든지. 그 책임을 뭐라고 써 있어요? 무과실 책임. 고의과실이 없어도 사고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법정 대리인도 어떤 사유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요. 이 법정 대리인도 막 질병 같은 게 생겨서 부득이하게 자기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복대리인 선임했다. 그때는 책임을 무조건 지라고 하면 가혹하잖아요. 책임 줄여줍니다. 뭘로 줄여줘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 간단해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책임져라. 다만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줄여줄게. 선임감독상 책임. 자, 밑에 지위에서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에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그렇죠. 복대리는 대리에 종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확인해 두시고 다음 페이지 문제 하나 보고 좀 쉬죠. 114쪽에 복대리에서 옳은 것입니다. 1번.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틀렸죠? 의존한다고 했어요.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 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건 틀렸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좀 이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배워도 똑같아요. 우리 시험에서 복대리인이 나왔는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면 무조건 틀려요. 복대리도 똑같은 대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건 갖추면 얘도 표현대리가 성립이 돼요. 2번 틀렸고 3번.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 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OX요? 빨리 읽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천천히 읽어보세요. 대리 행위가 틀렸어요.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아니라 이 얘기잖아요.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 행위예요, 자기 행위예요. 자기 현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대리 행위가 아니라 대리인의 자신의 행위로서 선임되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다. 자, 법정 대리인인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대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선임감독상 책임이에요. 그렇죠. 선임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정답 4번. 옳은 지문이고요. 5번.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 대리는 본인의 명시적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본인이 하지 말라는데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당연히 선임할 수 없죠. 옳은 지문은 4번입니다. 좀 쉬었다가 묵건다리 가죠.